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한다인 시작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시험을 보고 누군가와 경쟁을 하고 평가를 받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취업은 그중에서도 세상에 내가 뭘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어필하는 첫 무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방법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대표님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취업 멘토 차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자기 자신을 어떻게 어필할지 그 어필 포인트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왠지 오늘은 제 스스로를 좀 어필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어필한다는 게 참 쉽진 않죠. 아무튼 네. 저도 오늘 차연희 대표님과 함께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어필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 안정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어필 지금 셋이서 많이 강조를 했는데 네. 진짜 이게 사실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오늘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 맞습니까? 오늘 정보 어떤 거죠? 네, 취준생에게 자기 어필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이게 학교 생활이 전체적인 어떤 부분에서 본다면 직장 생활이라는 부분을 연계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매력적인 부분을 잘 어떻게 어필을 하셔야 결국은 채용으로 연결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여러분의 표현이 될 텐데요. 그중에서도 오늘 자기소개서에서 어떠한 능력과 경험을 최대한 발휘해서 작성을 하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반기 공공기관 채용 자소서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베스트 질문으로 좀 많이 나왔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도 참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오늘 그러면 내 능력을 어떻게 어필할지 이건 뭘 통해서 좀 알아볼까요? 네, 우선 인문계와 공대생으로 이렇게 좀 나눠보고 오늘은 좀 더 그래요. 인문계생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드릴 네네. 텐데요. 우선 인문계생 기준에서 본다면 네. 인문계 쪽은 대부분 사무행정 쪽에 지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무행정의 본질을 보면 문서관리라던가 이제 어떤 행사라던가 운영을 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주로 조직이라던가 민원, 대민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는 거에서 사람과 문서적인 어떤 관점에 대한 경험적인 측면들을 어필하는 그런 포인트를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행정직이 아닌 이제 기술직, 공대생의 어떤 경우에서는 기계와 사람이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하는 것이 일차적으로는 기계를 대하고 그 기계를 작동하고 그 작동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고 이런 어떤 기계적인 요소와 그다음에 사람, 그 기계를 같이 움직이고 있는 뭐 협력 업체가 됐던 조직 구성원이 됐던 사람과의 관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계와 사람에 대한 요소를 가지고 자기소개서에서 소재거리를 좀 찾아보시는 그런 어떤 여러분들이 좀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향에도 차이가 있다라는 건 아는데 어필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좀 전략을 다르게 해 가야 되나 봅니다. 어필하는 방법도 차이가 확실히 있나요, 대표님? 네. 네. 우선은 이제 행정직 네. 같은 경우로 오늘 말씀을 좀 더 네. 중점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정직 같은 경우는 경험 자체가 이제 우선은 공대생과 좀 다르게 공대생은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하는데 행정직은 이제 주로 학업 위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학교 이외의 어떤 다양한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학업 중에 배웠던 학습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뭐 공모전이라던가 동아리라던가 뭐 기타 여러분들이 뭐 스터디를 한다라던가 그다음 아르바이트 중에서도 서비스 관련한 아르바이트를 한다라던가 문서 작성을 해야 되는 그런 업무들의 아르바이트를 한다라던가 이런 부분들의 역량을 파악하셔서 그러니까 학교에서의 학업으로만은 좀 한정적일 것 같고요. 기타 학업 이외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고민하시고 생각을 다양하게 소재를 좀 더 끌어내셔야 될 겁니다. 네. 공공기관 행정직 지원자에 대해서 오늘은 좀 자세하게 알아볼 거고 말씀드렸지만 차이점이 어필하는 방법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또 다음 시간에는 공대 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험 우리 진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경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다 경험이고 뭐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 경험인데 신입한테 경험을 너무 요구한다. 사실 이런 걸로 좀 불공평하다. 볼멘 소리를 하는 분들도 사실 있고 기업 입장도 이해가 되고 우리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해봤잖아요. 요거 오늘 좀 정리하고 가죠. 경험 있는 신입을 원하지만 경험이 또 많으면 그게 신입입니까? 이런 것도 좀 이해가 되는데 두 분과 좀 이야기해볼게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지금 뭐 화가 좀 나십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 네. 진짜 신입하면 정말 백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뭐 그런 부분들이라고 네. 한다면 좀 저는 개념이 이제 조금은 바뀐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하나의 좀 트렌드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블라인드 채용을 특히 공공기관에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관련된 어떤 부분이 있어야만 들어가야 되는 구조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입인데 네. 뭐 어떻게 이런 걸 다 갖추면 신입이냐라고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아 지금 나를 바라보는 신입에 대한 태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바뀌었구나라고 하는 부분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신다면 물론 학교 내에서의 경험하시는 것도 좋은데 저는 가급적이면 계속 말씀해주신 바깥에서의 경험, 학교를 벗어난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냥 쉽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학교는 여러분들 돈 내고 다니시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어요. 물론 학점에 어떤 문제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소위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돈을 그렇죠. 받기 위해서는 참아야 돼요. 하기 싫어도 참아야 되고 막 욕을 들어먹어도 참아야 되고 그러면서 뭐가 길러지냐면 사회성이라는 게 길러지죠.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러한 뭐 결과가 나오는구나 등등. 그래서 저는 학교 내에서 뭐 하신다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학교 바깥에서의 사회 이것도 네. 좀 경험을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실 때 여러분들 편만 있진 않아요. 여러분들 공격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을 좀 한번 선제적으로 해봐라. 그러니까 꼭 직무에 연관된 부분이 아니어도 좋고 그러한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 방송이 저희 그 방학 기간 동안에 나가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방학 기간 동안에 경험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도 찾아보니까 그 취업 포털 그 카페들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아르바이트도 많고요. 뭐 맞아요. 공모전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언제 하실 겁니까? 이번에 방학 동안에 조금 시간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도 좀 한번 트라이 해보시는 거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경험 이야기 앞서서 조금 해봤는데, 캠퍼스 안과 밖으로 뭐 나눌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어떤 경험들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인캠퍼스, 아웃캠퍼스 이렇게 좀 구분해봐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캠퍼스 하게 되면 우리가 프로젝트라던가 동아리라던가 학생의 활동, 뭐 예를 들어서 캡스톤 디자인 공대생일 경우에는 그다음에 연구실이라던가 그리고 학교에는 산학협력단이 또 있습니다. 네. 그런 산학협력단의 어떤 프로젝트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인캠퍼스로 볼 수 있고요. 아웃캠퍼스 하게 되면은 뭐 경진대, 그 교외에 있는 네. 경진대회라던가 서포터즈라던가 해외 봉사활동이라던가 뭐 기자단, 홍보대사, 해외 탐방 활동 이런 어떤 직업훈련 교육도 해당이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동호회 활동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아웃캠퍼스의 어떤 네. 입장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가 있습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이 하는 질문, 인문계 네. 쪽에서 네. 좀 살펴봐 주실까요? 그 역으로 말씀을 네, 드린다면 네, 네. 취준생들에게 실제로 많이 한 경험이 무엇이니라고 물어보면 1위가 카페입니다. 아. 네, 카페 알바가 그래도 조금 네. 학생들이 많이 접근하고 실제로 저도 이제 행정직 지원하는 친구들이 선생님 저는 카페밖에 알바 한 게 없어요라고 이제 아웃캠퍼스 개념에서 본다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와 그럼 어떻게 작성하니라고 이제 이렇게 막막한데 네. 저는 그 부분에 있어 조금 더 예를 말씀드린다면 네. 카페 아르바이트 도 작성할 수 있다. 정말 그게 그거밖에 없다면 최악의 경우죠. 어떻게 네. 보면.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매장 세팅이라던가 고객 응대를 했다라던가 정산, 제조, 재고 관리 이렇게 업무로 좀 나눠보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각 업무 처리 과정을 본다면 매장 세팅의 처리 과정을 보면 청소를 하거나 당일 재료를 이렇게 소분하는 그런 처리 과정이 있고요. 응대를 만약에 본다면 고객의 요청 사항이나 불만 사항이나 단골에 대한 어떤 고객 관리라던가 이런 어떤 요소들 고객 관리의 어떤 차원에서도 응대 차원에서도 이런 요소들을 좀 더 구체화해서 작성할 수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공공기관에서 본다면 어느 부분에 해당할까라고 본다면 저는 이 고객 응대 부분에서 불만 처리 부분에 대한 어떤 처리 방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취했는지를 포인트를 준다면 카페의 아르바이트지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카페 아르바이트 뭐 많이들 하시니까. 많이 하고 그렇죠. 또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써야 될지
가치에 대해서 막막해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뽑아낼 수 있을 것 같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지난 시간처럼 공공기관이 인문계 지원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을 네. 구체적으로 좀 보여주세요. 네, 뭐 첫 번째로는 네. 근로복지공단의 자소서 항목 중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를 분석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던 경험에 대해서 기술해 주십시오라고 작성을 요청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을 어떻게 했냐, 해결 방안을 뭐 아이디어를 어떻게 냈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창의적 문제 해결이었나? 네. 뭐 그런 쪽하고 좀 생각이 얼핏 스치기도 하고 어떤 걸 어필하면 좋을까요? 경험을 바탕으로.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학생회에서의 어떤 사례로 말씀을 만약에 드린다면 네. 학생회에서 지금 현재 행사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네. 그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집이 이제 잘 되지 않았던 거죠. 근데 남은 모집 기간이 조금 이제 임박한 어떤 상황이 되었던 부분을 제시하고 그 부분에 있어 기존의 모집 방식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포스터를 그냥 붙여놓고 모집 방식을 취했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참여자들이 이제 좀 저조했던 그런 상황을 제시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개선 방안으로는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학과 단과대에 있는 단과대로 직접 찾아가서 영상을 제작해서 영상으로 과거에 어떤 활동했던 것들을 보여주면서 참여를 독려하고자 했고 또 그것을 뭐 학교 홈페이지라던가 이런 데 요청을 해서 학교 학사 사무실에 요청을 해서 행사에 대한 이런 뭐 영상 만든 것들을 좀 오픈해서 아니면은 요즘에는 학교 내에 이제 그런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내 커뮤니티 사이트들에게 그런 것들을 좀 더 보여주는 시각적인 효과를 요청해서 그것에 대한 모집을 좀 더 독려했던 경험으로서 이런 모집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좀 더 모집이 될 수 있는 왜 이걸 제시하냐면요. 이제 어떠한 기관이나 공단 같은 곳에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참여율이 저조하게 되면 그 사업의 실적이 이제 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죠. 담당자 입장에서 네. 모집을 잘해야 되는 맞아요. 거죠. 근데 모집의 방식이 그냥 공지만 띄워놓고 될 수 있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뭐 관련 기관의 협조를 구할 수도 있고 또 영상으로 제작해서 그것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해석해주는 그런 영상적인 시각적인 부분도 필요할 수 있을 거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해보면 네. 어떤 프로젝트에 있어서 모집, 모객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아무리 좋은 취지의 네. 프로그램이나 행사여도 이런 것들이 참 담당자 입장에서는 진짜 네. 중요한 이슈인데 대학생활 동안에 이런 경험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해결해봤다라는 걸 어필하면 진짜 저로서도 이 친구 경험이 좋구만, 훌륭하구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자, 또 구체적으로 질문 하나 더 볼까요? 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 대한 네. 질문입니다. 문제 해결과 의사소통에 대한 포인트를 준 질문인데요. 단체 활동을 하면서 겪은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이 했던 행동을 기술해 주세요. 그래서 문제의 내용과 해결의 어려움, 타인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본인의 기여도, 달성 정도 등을 나타내 달라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질문들을 쭉 보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매끄럽게 일이 잘 진행되고 결과도 좋았고 이런 것보다는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것도 기업이 정말 중요하게 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대표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 네. 이것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조직 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련된 그런 질문이잖아요. 왜냐하면 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람들이 다 움직여주진 않고요. 사람마다 그렇죠.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다음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저는 문제에 잡을 거냐 네. 아니면 해결에 잡을 거냐라는 네. 건데 아마 여러분들이 둘 다 잡으면 좋겠지만 글자 수가 그렇게 좀 허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나는 이 문제 분석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다. 즉 결국에 여러분들이 어떤 솔루션을 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분석력이거든요. 네. 그래서 분석력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기획력이 나와야 되니까 여러분들 둘 중에 어디에 포커싱을 맞출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은 대내적인 게 있고요. 대외적인 게 있습니다. 네. 보통 사무행정은 거의 고객분들이 물론
외적인 분들, 외부에서 만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부 직원들을 상대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재를 선택하심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그렇다면은 뭐 공모전도 될 수 있겠고 학교에서 하는 팀 프로젝트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외부적으로는 아르바이트 하는데 여러분들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같이 원오브 데모를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러한 소재에서 사람들과 같이 아니면 고객과 어떤 갈등이 겪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신다면 효과적으로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이제 현장에서 인상 깊었던 대답 기억해서 말씀해 주신 거니까 진짜 그렇구나. 면접관들은 이런 부분을 좀 높이 사는구나.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자, 일자리 한다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요. 인문계열 취업준비생들 알아두면 좋을 만한 자소서 팁 드리고 있어요. 잠시 후 함께할게요. 청년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자체들의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판교 소식 전해드릴게요. 경기 성남시가 판교 기업과 구직자를 매칭하고 청년층 구직자들의 성장과 취업을 도울 판교 일자리 센터를 7월 1일 개소했습니다. 판교 일자리센터는 판교역 연결 지하도로에 교육장, AI, VR룸, 상담실 등을 갖춰 178제곱미터 규모로 마련됐는데요. 판교 일자리센터에는 8명의 전문 직업 상담사가 상주해 청년층 구직자들의 성장과 취업을 도울 예정입니다. 취업 준비에 필요한 상담부터 청년 면접 정장 무료대여 서비스, 비대면 취업 컨설팅, 랜선 잡카페, AI 및 VR 면접 체험을 지원하고요. 예약제로 운영되는 세미나실 공간 대여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IT산업인재뱅크 신중년 생애경력 주치의를 통해 전문 인력과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종합 취업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7월에는 현장 채용 박람회를 판교 일자리센터 앞 지하 광장에서 개최해 판교에 있는 30개 회사들이 구인 기업으로 참여해 현장 면접을 진행하기도 했죠. 판교 테크노밸리 기업들과 연계해 청년 구인 기업을 발굴하고 판교 특강 직무 멘토링 등 판교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년 맞춤형 채용 행사가 종종 개최될 예정이니 자세히 살펴보시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기업과 청년 구직자를 연결하는 일자리 플랫폼, 더 많은 성공 취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일자리 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실제 공공기관에서 인문계 학생들에게, 취준생들에게 던지는 질문들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있어요. 다음 가보죠. 네, 이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인데요. 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을 추진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고생했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본인이 파악한 문제점, 대처, 이런 행동 중심으로 기술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목표를 갖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잘 안 됐다, 실패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패 경험을 이야기해달라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 실패에 너무 포인트를 잡게 되면 그래요? 이제 뭐 오. 본인이 학업 중에 뭔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진학이 잘못됐거나 그러니까요. 아니면 편입을 하려고 했는데 어. 실패했거나 정말 인생에 정말 실패적인 그러니까요. 요소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닙니다. 네, 그런 게 그건 아니고요. 뭐예요? 정말 우리가 사소한 일에 있어서도 실패라는 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입니다.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경우죠. 네. 그래서 뭐 사람들을 모아서 홍보해야 되는 프로젝트가 네.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아서 홍보하는 프로젝트에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참여율이 또 저조했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다양한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 알려주는 과정에서 사람들 이해가 부족했다라던가 이제 이런 어떤 포인트를 좀 찾고 그 포인트가 실패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람 잘 못 알아듣는구나. 예를 들어서 내가 했던 방식이 뭐 어른들에게 노인들에게 알려주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동안은 뭐 취준생인 대학생들만 하다 보니까 어른들에게 취업 교육을 이렇게 제가 제 방식대로 대학생 했던 방식대로 하니까 좀 어렵다. 우리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패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방식을 이제 조금 더 다르게 개선하고 그것을 극복해서 다시 그런 뭐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위한 제가 취업 교육을 예를 들어서 네. 대학생만 하다가 이렇게 변환을 다른 방식으로 바꿔가지고 했다라던가 뭐 이런 포인트에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한번 볼게요. 어떤 기관의 질문인가요? 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질문인데요. 네. 본인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효과적으로 소통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던 사례를 기술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는 것을 좀 염두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네. 이제 그럴 때 이제 의견이 다른 사람은 과연 누굴까?
그 대상자를 좀 파악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무역투자진흥공사이기 때문에 이제 무역을 하고 있는 다양한 중소기업 들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업 내 소통보다는 외부의 어떤 나와 다른 이해관계와의 어떤 소통 이런 어떤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우선 동호회 활동을 좀 제시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거는 하나의 사례이기 네네네. 때문에요. 동호회 활동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뭔가 그 동호회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기자재가 있을 수 있는, 만약에 자전거 동호회다. 그럼 자전거 동호회에서 어떤 기자재를 다 같이 공동 구매를 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공동 구매에 있어서 다양한 업체들에게 뭔가 그 뭐 견적서를 요청한다라던가 그런 견적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각각의 업체들에서 어떤 의견이 있겠죠. 네. 이제 우리 업체는 뭐 제품이 좋아요. 우리 업체는 제품은 뭐 좀 낮으나 가격이 싸요. 우리 업체는 뭐 이런 어떤 부분에 특장점들이 있을 거예요. 디자인이 좋아요. 이런 어떤 부분들을 이제 조금 더 이제 소통을 잘하는 거죠. 그분들과 협상하고 소통하고 이제 그런 경우에 결국은 우리 동호회원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부분의 목적의 달성에 맞춰서 네. 뭐 해당 업체를 이제 선정하는 그런 과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동호회라는 동호회. 어떤 부분으로 이제 우리 동호회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외부 업체, 다양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많은 업체들의 무역을 이제 진흥해주는 네네. 기관인데 다 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네. 거죠. 그 평가하는 과정이 결국 평가 기준을 가지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또 공정하게 평가된 곳이 효과가 좋아야 된다라는 네. 측면에서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소통 이런 어떤 부분들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에 따라서 또 전략을 네. 다르게 네. 세워봐야 되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좀 예민하게 민감하게 네. 아주 세밀하게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곳만 더 보죠. 네, 인천국제공항공사 네. 예, 워러비 네, 우리 네. 취준생이 워러비 그쵸. 공사인데요. 타인을 위하여 희생 봉사한 활동 사례 중 특별히 인상 깊은 사례는 무엇이고 본인은 그 사례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또한 타인을 위해서 희생 봉사의 삶을 현재도 지속하고 있다면 그러한 삶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건 공항공사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서비스 네. 마인드가 네.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어떤 식으로 써야 될까요? 네. 이거는 이제 타인이라는 걸 또 다시 한번 네.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공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말 제가 볼 때 A부터 Z까지 다양할 맞아요. 거다라는 거죠. 남녀노소를 네. 불문하고 네. 이제 그런 어떤 측면에서 내가 경험한 것 중에 정말 다양한 사람이 네. 모이는 곳, 뭐 예를 들어서입니다. 영화관도 될 수 있다는 네.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공연장도, 뭐 공연장은 좀 한정적일 수 있겠네요. 이런 행사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더 학생들끼리 모여 있는 그러니까 뭐 동아리라던가 이런 요소보다는 외부의 활동 중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뭐 행사, 네. 무슨 지원이라던가 이런 어떤 활동 안에서 내가 남녀노소 다양한 사람을 뭔가 도와주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례들을 뭐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나열 정도 해주고 네. 면접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인문계열 취업준비생들에게 공공기관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들, 실제 사례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건 공통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할게요, 대표님. 저는 여러분들이 경험이라고 하는 서술에 있어서 제일 네. 중요한 부분이 이제 액션이다라고 알고 계시겠죠. 물론 네. 중요합니다. 그런데 액션은 사실 다 비슷비슷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액션을 왜 했는지에 대한 문제 분석, 문제 제기, 전 T를 태스크라기보다는 태스크 다음에 나오는 트러블, 어떤 문제 제기로 좀 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어떤 소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조금 덜 갖고 계시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T를 잘 설정하셔서 이 T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내가 어떻게 노력했는지, 그럼 A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T를 좀 한번 잘 써보자.
신경을 좀 써보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트러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은요? 네, 취준생의 경험은 거기서 거기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와닿네요. 싶어요. 네. 그래서 대단한 경험이라기보다는 지원한 기업에 해당 인턴을 하면 가장 베스트한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 거기서 거기인 어떤 경험들이기 때문에 네.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거기서 어떠한 문제 제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내가 의미 부여를 네. 잘 하시는 게 좋은데 합격 자소서 이런 거 보시면은 선생님 뭐 이렇게 하니까 잘 쓴 합격 자소서인가요? 저도 이렇게 써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는 지양했으면 좋겠고요. 자기만의 어떤 스토리 정말 의미 부여를 네. 어떻게 할지를 좀 더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정영 대표님, 차현희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자리 한다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 가지고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구직 촉진 수당에 대해 바뀐 내용을 발빠르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고용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청년, 경력 단절 여성, 은퇴 중장년 근로자들에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최대 300만 원씩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의 지원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1인당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1유형과 취업 지원 서비스만 제공하는 2유형으로 나뉘는데요. 2유형 참여자에게도 취업 활동 비용이 지원됩니다. 원래대로라면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지원을 받으려면 가구 재산 3억 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고용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이날부터 청년에게 적용하는 가구 재산 요건을 4억 원 이하로 완화한 거죠.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이 부모의 재산으로 수급 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특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고용부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개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을 선발형 특례로 지원하는데 재학기간 아르바이트 등을 한 청년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청년 특례 지원 개선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진행되는 중인 거죠. 법 개정이 완료되면 아르바이트 등 소득활동과 구직활동을 병행해온 청년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변경 내용 잘 살피셔서 취업활동 비용 지원 받으시고 성공 취업하시기를 바랍니다.